2월 4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강력한 경제 지표가 쏟아지며 다우지수는 2007년 10월 이후 무려 5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8%,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 1.18% 상승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경기가 자신의 예측대로 성장세를 보일 경우 올해 중에라도 양적 완화 조치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레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특허 공유에 관한 협상을 이번 주 시작합니다. 특허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였던 양사가 손을 잡게 된 것은 일본, 대만 업체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며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아쉽게 1960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지지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다우지수가 5년여 만에 14,0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경기 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 이런 미국 경기 지표의 호조의 영향 그리고 환율 문제 약화 등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극적인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그 전망과 전략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글로벌 이슈 마감 상황에 따른 오늘장 영향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주말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우지수가 14,000 회복했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올랐는데 미국 경기가 이제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지 이전부터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네. 글로벌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같은 경우에 눈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좀 기분 좋게 주식시장은 기분을 좀 열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우지수는 의미 있는 상승을 했습니다. 1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 안에 보신다면 당연히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네. 일단은 먼저 고용지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분이죠. 같이 보시면 15만 7천 명으로 시장의 예상치는 16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요. 거기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만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1월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7.9%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0.1% 정도는 악화되는 결과치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도 지금은 그러면 연준에서 추가적인 아니면 국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경기 부양을 일으키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53.1로 상승을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미국에서는 정말로 경기 부양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투자 심리 자체까지 회복이 되면서 1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미국 증시가 열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14,000포인트를 또다시 한번 지켜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같이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14,000포인트까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시면 박스권 상단에 아직까지 돌파는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1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되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미국 증시는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점도 체크해 볼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 네.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해서 힘을 얻는 기업들이 기업 실적 또한 워닝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자연스럽게 흐름 자체가 뭐 애플을 비롯한 IT 기술주에서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주로 넘어가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그런 주도주 패턴 자체를 애플의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흐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자금 여력 자체를요,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종, 그만큼 경기 부양주 쪽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하단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1957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더 빠지기는 사실상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크게 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만큼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경제 지표라든지 경상수지 부분에서는 우리도 호재를 맞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예상을 해보고, 일단 1980포인트까지 작은 박스권을 우리가 한 번 더 연상을 해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홀딩을 하시고요,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되 지금 경기 부양주 같은 종목들 한번 네.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오늘 증시 반등 예상되는 가운데 이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주 중에서 지금은 핫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만큼 지금은 수주로 몰래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로 얘기를 하죠. 거기 부분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월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네. 부분 우리가 한번 더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더라도 일단은 하단에 강력한 바닥권을 대부분 다 잡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랠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주봉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보시면 추가적인 21선에서 정배열 상태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인상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28,000원 선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났죠.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조금 작용하게 하는 그런 대우조선 해양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연기금의 집중적인 매수세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기간이 끌어가는 장세거든요. 그 중에서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수세가 집중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만약에 상승 파동을 그리게 되면 거기서 앞서가서 우리가 주도적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매수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29,350원인데 네. 일단 21선 등락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000원 선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1차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7,000원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시고 35,000원까지 전 고점이었죠. 그 부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적인 분위기가 끝나야지 다시 네.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3월 말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대한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1월 29일 추천 종목이죠. 화요일 추천해 주셨던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이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추천을 해주셨고 바로 금요일장에서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네, 지금 코데즈 컴바인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회사 내부에 내부적인 악재가 좀 있습니다. 악재라는 네. 게 아니라 주주 간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A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상태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주가의 추가 상승을 불러일으킨 상태고, 수급적으로는 지금 1월 22일 날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계속 이제 하한가로 내려앉는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보다는 밑에서부터 하부에서 저점 지지가 나오면서 계속 1,500원대를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잠깐 깨기는 했습니다만은 애초에 거래가 안 실리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평선과 이격을 좁히니까 결국은 주가가 갑자기 반등이 들어왔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진행하는 모습이나 종목들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가 나가는 시점과 그 다음에 또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을 잘 살펴야지만이 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한 번에 상한가에 가면서 쉽게 예. 목표 달성을 해버렸는데요. 뭐 대응을 안 하시고 좀 갖고 가시는 경우라면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르면은 거기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고요. 이미 주가는 800원대에서부터 1,8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2배 이상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추격 매수보다는 예.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세가 꺾어지면은 저점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 노릴 수 있습니다만은 뭐 하한가에 준하는 형태의 하락이나 아니면은 십자 형태의 캔들이 나왔는데 대량 거래가 수반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응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뭐 목표 달성만 하고 그냥 진행을 그대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데즈 컴바인 함께 대응하셔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 짚어볼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같은 진행을 지금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굉장히 전 세계 시장에 비해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최근에 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들의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이나 덩치가 좀 무거운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벼운 종목, 네. 그리고 또 뭔가 좀 이슈가 있는 종목,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만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짧게라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주들 쪽에 M&A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박근혜 인수위원회, 지금은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예, 여기 정책 관련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제도를 좀 개선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벤처 붐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이나 1999년도 말에 이제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물론 뭐 부작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거품이 낀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음으로써 뭐 훌륭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요번에 이제 제일 크게 화두로 내세우는 게 역시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투주들이 아무래도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투 관련주들, 그 다음에 금융, 증권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투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성창투하고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하고 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덩치가 작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가 좀 높고 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그 순환매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고 또 매수가 빨리빨리 늘어나면서 증가를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융 관련주나 증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진행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주가가 한 20-30% 정도 상승을 저점 대비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테마성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목을 좀 거치면은 그때 가서 공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덩치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관심 업종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그 창투 관련주 중에서 제일 흐름이 빠른 대성 창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제일 빠르다라면 제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제일 부담스러워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 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테마성 종목들은 어차피 매수 에너지가 강한 만큼 빨리 반전을 하고 또 더 많이 올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 일반적인 대형주나 중형주의 논리를 적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매수가 강한지 약한지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을 아까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매수가 강한 것은 대성창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1,800원 좀 넘어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는 타이밍을 공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출발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만은 조정을 좀 주더라도 공략 포인트를 잡으셔도 괜찮고 플러스 출발한 다음에는 너무 높은 자리만 아니면은 그냥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출발이 아주 강하고 그냥 바로 돌파가 나올 때는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실패하시기 때문에 일단 좀 강하게 올라가서 내가 살 틈 자체가 없었으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는 게 낫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550원에서 1,650원 정도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750원에서 1,800원 정도, 전 고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 고점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꽤 되고요. 또 만약에 거기를 돌파를 하더라도 사실 지금은 우선 수익이 났을 때 빨리 챙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기반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짧게라도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가를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500원 정도 보도록 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리스크가 높습니다. 따라서 비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사시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격 매수 자제해 주시고 손절매 꼭 좀 지켜주십사라는 말씀까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대성 창투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와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이거 누구십니까? 이혜린의 큰애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동안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반등 흐름을 국내 증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한 주 기준으로는 한 0.5% 정도 코스피가 올랐는데요. 어느 정도 반등 여부가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차트를 보니까 위에 21선이 놓여 있더라고요.
예, 아이고, 21선에 제가 볼 때는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일평의 저항이 이제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데요. 오늘 21일평이 요즘 하루에 한 4포인트 정도 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970포인트인데, 글쎄요, 오늘 최고 이제 뭐 1970포인트에서 이제 충돌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크게 저 봐서는 뭐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가 이제 상승폭의 38%죠.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1980포인트를 빅으로 보자, 최고로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반면에 이제 하락폭에 이제 여러분 전제를 두죠. 전제를 둔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1967포인트, 5포인트 여기가 이제 굉장히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1967포인트, 65포인트 여기서 저항받는 모양인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위로 한번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쪽으로 치면 이제 장 자체가 1980까지 가느냐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런 장은 아닌데 일단 장 자체가 21일평이 워낙 칼날 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1일평에서 한번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장 자체가 뭐 연속적으로 가는 그런 장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2단 하락에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크게 이제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죠. 오늘 첫날 이제 피봇을 꼭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피봇 자체가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보다시피 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 피봇이 협소하는데 이제 피봇 1차 상승의 이제 저항이 1975포인트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1990포인트. 하방 쪽으로는 여러분 1936포인트, 14포인트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1974포인트, 1975포인트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저항 부딪히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피봇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지금 폭이 좁아집니다. 좁아진다는 것은 이번 주는 굉장히 활동성이 없이 굉장히 죽어가는 조금 굉장히 매매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장 자체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21일평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 장세를 봐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답이 딱 나오죠. 예, 하루 장세는 지금 보시면은 냉정하게 볼 때 오늘은 여러분 보다시피 피봇 상단이 있는 1970포인트 가까이는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70포인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70포인트는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논리 될 게 이제 선물이죠. 선물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65에 이제 우리 개인들이 2조 정도 물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포지션당 300만 원 지금 깨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지혜롭게 이제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에 100만 원은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물 262.50 이상 지금 서서히 이제 오늘 이제 보다 선물이 올라올 것 같은데 선물이 오늘 제가 볼 때는 260 한 1이나 2 정도 갈 것 같은데 260 장중에 혹시 262.50 그러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은 막 불가지 상사니까 변가지 상사니까 과감하게 손절매를 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선물이 이렇게 이제 물량이 많은 가운데 2조 1000억 아직까지 2조 1000억이고요. 1000억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가운데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살아야 되니까 선물을 과감하게 한번 자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스냉스펜 2가 반등하고 있죠. 스냉스펜 2는 여러분 아다시피 저점에서 77일 날 반등합니다. 반등하는데 앞으로 스냉스펜 2가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스냉스펜 2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데 스냉스펜 2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한 12, 3일 정도 상승합니다. 12, 3일 정도 상승하면 스냉스펜 1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냉스펜 근데 이 자리에서 스냉스펜 1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부터 전환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환선이 떨어지고 전환선이 설 타임에 또 기준선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스냉스펜 2가 올라가는 상승에서 스냉스펜 1이 떨어지면 구름 변곡이 나옵니다. 구름 변곡 나오는 타임에서 주가가 어떤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현금 30%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글로벌 증시 대단하죠. 글로벌 증시는 대단한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런 모양이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인데 사실 뭐 수출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 다죠. 왜 이런 모양이냐 이렇게 볼 때 원화 강세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보다시피 프로그램 매수로 그 사이 주가가 땡긴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이해 못하겠죠. 글로벌 증시들이 다 지금 신고가 부분인데 이 신고가 부분에서 우리나라 주장만 왜 죽을 쓰느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다 그런 게 뭐냐 수급이다. 첫 번째 수급이 이제 선물 수급이고 두 번째 이제 수급이 여러분 아다시피 프로그램 매수 수급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끊임없이 하루에 한 600억에서 1000억까지 종가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전부 지수 관련 주식이거든요. 예, 지수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얼마까지 나온다 했죠? 10조까지 나왔다. 19조에서 이미 3조 정도를 시중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풀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항시 지금 최근에 종가가 약한 모양이 이 프로그램 매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뭐 여러분 기관 동향은 크게 볼 거 없죠. 외국의 기관들은 최근에 이제 주식은 안 합니다. 주식 안 하고 이렇게 선물에 목숨을 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번에도 어쨌든 60일 평가 120일 강력한 지지는 있습니다. 지지 있는데 이 지지가 지속적인 지지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저는 무너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장 자체가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는 1920포인트대를 한번 꼭 본다 주의입니다. 좀 본다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추격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적이 어디 숨어 있나 이제 봐야 되겠죠. 적이 어디 숨어 있나 볼 것 같으면 적들이 어디 숨어 있습니까? 그 이제 선물로 보시면 되겠죠. 예, 적이 지금 어디 숨어 있냐면 적이 제일 많이 숨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보다시피 총 262에서 265. 그 다음에 이제 267에서 270 이제 개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지금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250, 158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앞으로 층층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안 올라가면 저 친구는 왜 선물만 이야기하는가? 선물이 안 올라가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선물 올라가는데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선물이 많이 떠봐야 제가 볼 때는 262 전저리에서 저항이 굉장히 부딪힐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아침에 갭 상승하면 추격 매수는 절대로 자제하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의 이제 무게 중심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선물의 무게 중심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선물의 무게 중심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264.50 아직까지도 여러분 선물이 한 300만 원 정도 로스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개인들이 사재 본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물을 본전하려고 생각하면 개인들의 주식이 다 죽어가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로스컷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추격 매수 분명히 자제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계속 음봉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음봉 상승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은 현금화에 출행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죠? 21일평이 칼날입니다. 21일평이 칼날 22평이고요. 자, 61일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뜨고 있습니다. 61일평 뜬 걸로 돼서 위안을 삼고 있는데 21일평이 칼날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는 화약을 들고 불을 등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 자체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짧은 박스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짧은 박스권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제일 고점은 제가 볼 때는 뭐 장중에는 1980을 뛰어넘는 그런 장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분명히 윗골이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이번 주에 자제하시고요. 이번 주에 공격적인 목표는 수익보다는 안 물리는 부분이다. 안 물려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물리면 앞으로 이 피봇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 여기 보시면 피봇이 좁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봇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지금 자세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안 물려야 된다. 그래 보고요. 오늘 명절 대목 앞주죠. 명절 대목 앞주에 보통
시장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왜? 출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지켜보는 거 괜찮다. 아니면 만원씩으로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추입니다. 눈이 펑펑 내렸어요. 원래는 풍년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계좌도 풍년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풍년 들 때 어떻게 우리 쌤방송과 새로운 앵커님과 같이 원래 입추를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즐겁게 맞이하십시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인데요. S&P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추천주는 동부화재입니다. 예. 네, 동부화재는 1968년 설립된 회사로서 손해보험과 제3보험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유력해지며 향후 인덱스 자금 유입이 기대되며 상승 중입니다. 현재 금융업, 증권주, 보험주 전체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현재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한 편입니다. 바닥에서 저점을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46,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저점 2번 이상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54,0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주식 마인드 설정 및 그리고 최명성 소장님 주식 문자 서비스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네.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니 모든 분들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저희 중요한 주식의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오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도 했지만 현재 서울경제TV 시청률이 1위이고 많은 분들의 힘든 고충을 들었을 때 저희 투자 마인드 설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깡통을 차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착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식 초보 5년차 이하 또는 정보주 작전주만 쫓아다니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 마인드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안정된 마음과 투자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안정된 수익은 따라오겠죠. 저는 주식 입문한 지 12년째 됐고요. 전업 투자는 약 10년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전문가보다 더 많은 고수분들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고수 15명과 10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했고요. 저만의 독특한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년 동안 모 증권 방송에서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했던 어떤 전문가가 현재 법의 조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1년 반 동안의 수익률은 기본이 두세 달 만에 100%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전 세력과의 결탁과 더불어 만들어낸 수익률이었고 진정한 실력은 두 달 전 12명의 고수 중에서 마이너스 94%로 꼴찌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원 투자 시 모두 손실 보고 600만 원만 남은 것입니다. 2년도 안 돼요. 본인은 물론 그 전문가의 종목을 따라했던 전국의 수천 명의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깡통을 찬 것 같습니다. 또한 며칠 전 우주선 나로 관련 종목에 아침 꼭지에서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는 바로 당일 20% 이상 손실을 보았고요. 미수 신용을 쓰신 분은 바로 당일 50%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이처럼 급등주, 대박주, 정보주 쫓아다니는 사람치고 2년 이상을 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만 길고 짧았을 뿐 깡통 차는 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구름처럼 붕 떠있는 투자 마인드, 생각 이런 분들은 항상 깡통을 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모 방송국에서 벌이는 증권 전문가 8명의 수익률이 두 달 만에 1위가 3% 수익, 나머지는 모두 손실입니다. 또 한 분, 전국 수익률 대회에 참가했던 어떤 분의 간증인데요. 자기가 수익률 대회에 참가해서 한 번도 매매하지 않고
현금만 들고 있었더니 1000명 중에서 15등을 했답니다. 이것이 주식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 너무 많은 상상, 꿈, 대박주의 눈물지 마시고 현실을 잘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한 달 목표 수익률을 5에서 10% 정도 잡으시고 1년 목표는 50에서 100% 정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분들 성공하십니다. 이러다가 강세장이 오면 누가 해도 1년 수익 200에서 3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한 달 목표 수익률 10%, 1년 수익률 100% 이상을 목표로 종목 추천을 하는 중입니다. 좋은 종목을 안전한 위치에서 매수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오늘부터 서울경제TV에 연락 주시면 제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달 동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종목 추천 상승률은 약 85% 이상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월 33만 원으로 책정했으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주식 초보, 매매에 약한 가정주부님이나 어르신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2월 4일 월요일 여의도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대투증권의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신공장에서의 양산 시작되며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설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국내 최대 LED 제조업체로 IT, 조명,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에 LED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바이 의견입니다. 이어서 한양증권은 우진플라임을 꼽았습니다. 지방 이전을 준비 중이고 충북 보은에 14만 평 규모로 확장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5년 전후로 순차적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투자비는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제일모직을 꼽았는데요. 2013년 실적 하향에 목표 주가가 11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 패션 사업부 호조와 편광필름 부문 수익성 개선으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꼽았는데요. 올해 연간으로는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1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임진수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일단 주제는 디커플링 요인은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 이런 테마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의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GDP 등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봐도 이격 부담이 커지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역사적인 상단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변동성 지수의 안정 속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크로 지표에서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 고용 지표의 꾸준한 개선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1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치를 하회한 15만 7천 건이었는데요. 지난해 11월과 12월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 3개월 동안 월 평균 일자리 수 증가 속도가 2개월 연속 20만 건을 상회하는 어떤 개선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정 절벽 등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위험 지표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기업 이익 수정 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역시 미국 증시의 상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경기 회복 기대감을 자극하는 또 다른 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중국 경제 지표는 그 GDP 지표와 제조업 지수 등에서 확연하게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월 HSBC 중국 PMI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52.3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회복 기대와 중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 국면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번 중국 춘절은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증시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런 어떤 미국, 중국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의 강세와 다르게 계속해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인을 보자면 수급, 또 펀더멘털, 환율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들 요인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 측면에서의 외국인 이탈 중 뱅가드 요인을 제거한다면 나머지는 대부분 최근 경제 지표와 실적 등 펀더멘털 지표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환율에 대한 문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수출이나 기업 이익 등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우려들이 단기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디커플링 장세가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신호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어떤 부진했던 수출도 다소간의 시차는 있을 것으로 있겠지만 어떤 성장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펀더멘탈의 상대적 부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원화 부분 역시 2월 중에는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를 바탕으로 어떤 속도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 2월에는 조금 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대투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 현대모비스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대모비스입니다. 일단 먼저 그 자동차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동차 업종 그 환율 및 저성장에 대한 우려로 과도한 주가 조정을 거쳤는데요. 어떤 현대 기아차의 중국 판매 성장 또 어떤 지분법 이익의 급증이 어떤 부품사의 실적 호조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강한 주가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의 요인은 어떤 외형 확대 부분인데요. 전년 완공된 북경 모듈 3공장과 브라질 모듈 공장, 또 슬로바키아 CBS 공장 등이 온기로 반영되고요. 또 9월 달에 터키 모듈 공장, 또 8월 달에 강서 램포 2공장 또 역시 매출의 가세가 되면서 상당한 어떤 외형 확대가 기대되면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8% 증가한 매출액 33조 원 정도 기록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진율의 회복인데요. UIO, 즉 운행 차량 대수의 어떤 성장에 의한 고마진 AS 부품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2% 증가가 예상되고요. 이익률 역시 0.3%포인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현대 주가를 봤을 때는 PER 7.2배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 역시 어떤 동사에 대한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사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8% 정도 올라서 1970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꼭 체크해봐야 할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오늘부터 2월 달에 있는 임시국회가 이제 개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점 잘 보이지 못했던 쌍용차 문제가 이번에 여야가 참여하는 쌍용차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이제 논의를 시작할 만큼 빠른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들도 좀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제23회 이제 베이비 페어가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7일까지 또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태교 용품
의류용품, 뭐 인산용품, 출산용품, 또 영유아용품, 또 다양한 이제 그 임신과 출산용품들은 이제 또 선보이면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그 보건복지부와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보육과 또 유학 학비 그리고 양육수당 신청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이제 이제 유아 쪽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 또 한번 우리가 관심 한번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오늘 태양광 정책 오늘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에서의 태양광 정책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이런 주제로 이제 토론회를 이제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또 이에 따른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방향성도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여기서 오늘 이제 실적 발표들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SK 브로드밴드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그동안에 잘 움직여줬던 이 주체가 얼마나 이제 계속 이어질지 한번 실적을 한번 또 기대를 해봐도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지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60포인트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이 1960포인트 이번 주 역시 테스트 시황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960포인트 구간대에서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외 타 업종의 상승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경기방어주보다는 철강, 증권, 금융섹터 쪽으로 외국인과 또 기관 투자들이 또 수급이 좀 몰리면서 오히려 이쪽에 대한 관심 섹터는 계속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1960포인트 구간대부터 2020포인트까지 구간이 열려 있지만 주 초반대에는 좀 밴드권을 좀 하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1985포인트로 좀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겠고, 여전히 시장에 대한 밴드권은 1960포인트부터 2020포인트에 대한 밴드까지는 열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는 1960포인트부터 1985포인트까지 또 196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결국에는 시장에 투매 구간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좀 많이 변동성이 큽니다. 환율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최근에 시장이 주도를 해주었었던, 또 시장을 많이 골머리를 쌓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이 접근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일단 접근을 하실 때에는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또 접근할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또 프로그램들의 매매 변수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 쪽에서는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또 비차익 거래에서는 오히려 매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 쪽에서 지금 공격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또 비차익 쪽에서는 또 방어적인 또 매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주의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이 추가 반등을 또 시도를 할지, 또 다시 한번 1930포인트를 확인할지에 대한 여부는 바로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수 형태에 따라 틀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만큼 오히려 저가 매수 이번 주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97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전략 샘플러스와 함께 현명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